자, 이번 시간에는 허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원리가 뭐예요? 그렇죠.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자, 이 도플러 효과는 지지난 시간 정도에 공부를 했던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뭐다? 소리가 됐든지 빛이 됐든지 파동이죠.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 파원이 되겠죠. 파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신 누가 움직여도 돼요. 파원은 가만히 있고 관측자가 움직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가 파원에 접근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 파장이 짧아지고 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원이 움직이든 파장이 움직이든 상관이 없다. 파원과 파장이 서로 어떻게 되는 운동을 하면 후퇴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을 적색 편이라고 한다. 자, 편이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이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 자, 두 번째, 자, 파원과 관측자가 서로 어떻게 하는? 그렇죠. 접근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원래보다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푸른색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색 편이 또는 청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이때 파원과 관측자가 서로 후퇴 접근하는 운동을 하면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 이때 파장의 변화량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후퇴 접근하는 시선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원래 파장 람다 제로고요. 자, 후퇴 접근함으로 인해서 변한 파장, 나중 파장이 되겠죠? 람다 나중 마이너스 람다 처음 파장. 이것은 뭐하고? C분의 V하고 등식이 성립된다. 여기서 C는 뭐였어요? 광속이 되는 거였죠? V는 뭐라고요? 시선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람다 나중 파장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델타 람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델타 람다가 같으면 시선 속도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꼬르는 누구랑 이꼬르예요? C분의 V는 뭐하고 이꼬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하고 이꼬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델타 람다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뭐라고 해볼까요? 람다 제로가 1이라고 해볼까요? 1? 1. 그 다음에 람다 나중이 11이라고 하면 이게 10이고 이게 11이라고 하면 이거 1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람다 제로는 10이 되겠고 델타 람다는 1이니까 10분의 1은 C분의 V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델타 람다가 똑같이 1일 수 있어요. 람다 제로가 얼마인데? 11이에요. 그 다음에 람다 나중이 10이고 람다 제로가 11인 경우에 이때도 델타 람다는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11분의 1은 C분의 V인 관계가 돼요. 여기서 V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람다 제로에 따라서 델타 람다가 같아도 V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따라서 요 식 전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아무튼요, 이러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천체를 관측해 봤더니 누가 먼저 관측을 했냐면요, 허블에 앞서서 슬라이퍼라고 하는 애가 1912년부터 1914년에 걸쳐서 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외부 은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외부 은하들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외부 은하들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퍼는 여기까지의 연구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의 고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허블은요, 여기에 추가해서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를 했느냐? 자, 허블은요, 모든 외부 은하들이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이 적색 편의 정도를 뭐하고 비교해 봤냐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그렇죠. 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뭐라고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고요. 세로축이 뭐라고요? 적색 편이에요. 근데 적색 편이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후퇴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세로축 후퇴 속도 V예요. 자, 이거 V 대신에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적색 편이라고 해도 돼요. 적색 편이. 자, 적색 편이하고 후퇴 속도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로축을 거리, 세로축을 후퇴 속도로 해서 관측된 자료를 여기다 점을 찍어봤더니 점들이 어떻게 찍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V와 R, 즉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V와 R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비례를 등식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례 상수가 필요하겠죠? 비례 상수로 뭘 쓰는 거예요? 허블 이름에서 앞자를 떼가지고 H를 쓴 거예요. 그래서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의 법칙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HR에서 이 H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그렇죠? 이 그래프에 뭐가 된다? 기울기가 바로 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가 뭐를 의미하는지 잠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V는 속도예요. 속도는 뭐예요? k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R은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에 다니니까 킬로미터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은하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거든요. 우리가 천체까지의 거리, 엄청난 먼 거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가 뭐냐면 파섹이에요. 파섹. 자, 파섹인데 이게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1파섹이 아니고 메가파섹을 씁니다. 여러분들 메가가 뭔지 알죠? 100만이에요. 100만. 10의 6승 파섹. 아시겠죠? 자, 따라서 허블 상수, 이거 H가 허블 상수예요. 허블 상수 H는 뭐가 된다? R분의 V가 된다. 자, 따라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 뭐가 된다? V의 단위가 km/s가 되겠고 R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파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는 km/s/메가파섹이 됩니다. 자, 이 값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냥 얼마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70 내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70 km/s/메가파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허블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1920년대는 대논쟁이 벌어졌던 시기예요. 이때 당시에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은하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우주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 또 유명한 천문학자인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곧 우주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을 대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허블이에요. 허블이 1923년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은하의 크기가 대략 얼마라고 생각을 했냐면 30만 광년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90만 광년이라고 하는 관측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은하와 우주는 다르다.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우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이 과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허블의 법칙이 발표되면서요,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허블의 법칙은 1929년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를 인정하게 돼요? 우주의 팽창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허블 법칙은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쓰시오 하면 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허블 법칙을 풀어 써주면 돼요. 뭐라고요? 모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근데 그 멀어지는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달리 말해서 모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데 거리가 멀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허블 법칙이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건지, 자,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쉽다고 했었죠? 저 풍선 모형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풍선 보세요. 자, 여러분들 풍선 표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놔 볼게요. 같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A점, B점, C점, D점. 자, 각 점의 간격은 얼마로? 1cm씩으로 해서 점을 찍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훅 하고 우리가 바람을 불어 넣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선을 팽창시켜 보자 이거죠. 자, 풍선을 팽창시켜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2cm가 됐어요. 그럼 B와 C 사이도 얼마가 되겠어요? 2cm. C와 D 사이도 2cm가 되겠죠? 그럼 이걸 A점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 봤을 때 B는 어떻게 돼요? 저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을 거예요. C도 어때요?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D도 멀어지는 걸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A에서 B를 보게 되면 B가 멀어지는 속도는 얼마가 돼요? A에서 봤을 때 B가 멀어지는 속도는 훅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멀어진 거예요? 1cm가 2cm가 됐죠? 1cm가 멀어진 거예요. 이게 A에서 봤을 때 B의 후퇴 속도예요. 자, 이번에는 A에서 C를 본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훅 하는 시간 동안에 C는 얼만큼을 멀어졌어요? 여기서 1cm, 여기서 1cm, 도합 얼마? 2cm가 멀어진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A에서 본 C의 후퇴 속도예요. 자, 이번엔 D를 볼게요. 그럼 D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돼요? 훅 했더니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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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cm가 멀어진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저 A에서 봤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후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 거죠.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 풍선을 팽창시켰더니. 아시겠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져요. 자, 모두 다 나한테 멀어져요. 후퇴를 합니다. 근데 이 후퇴하는 속도가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저 풍선을 팽창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자, 따라서 모두가 나로부터 멀어진다. 근데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가 멀수록 빨라진다. 뭐를 지시한다? 팽창을 지시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팽창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나오죠. 자,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격자 간의 간격이 다 1cm, 다 그냥 단위 길이로 해서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후퇴 속도가 1, 얘가 1이에요. 얘도 1, 얘도 1.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얘도 후퇴 속도 1, 얘도 1, 얘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후퇴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1이니까 얘는 루트 2죠. 그죠? 얘가 후퇴 속도가 1이 간다면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의 후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x라고 하면 x제곱은 2의 제곱 4 플러스 1 이거하고 이꼬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된다 라고 여기서 봤을 때 요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는? 허블 법칙은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어떠하다? 거리가 멀수록 더 빨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주 팽창의 증거예요. 자, 이때 팽창하는 우주에서는요. 여기서 봐도 얘가 멀어지고 얘가 멀어지고 얘가 멀어지고 얘가 멀어지고 다 멀어져요. 여기서 봐도 똑같은 결과예요. 자, 따라서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봐도 다 나 아닌 내가 본 모든 외부 은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있다 없다? 저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요, 1929년에 허블 법칙이 발견된 이후로는요, 우주에 대한 생각은 뭘로 바뀌었다? 정적인 우주에서 저 동적인 우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우주는 팽창 수축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대로의 우주였어요. 근데 허블 법칙이 나오면서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허블 법칙이 나온 이후로는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번호가 어떻게 되죠? 저 그냥 3번이니까 얘도 그냥 4번으로 해볼게요. 그냥 4번. 그래서 이제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저 우주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어떻게 팽창을 하고 있다? 저 등속 팽창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등속 팽창을 가정하고서 우주 나이를 구해보자 이거죠. 자, 등속 팽창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나예요. 어떤 외부 은하를 봅니다. 이거 외부 은하예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로 멀어지고 있느냐? 100km/s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럼 등속 팽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쭉 얼마로? 그렇죠? 100km/s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요게 등속 팽창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볼까요? 얘가 지금 현재 거리가 얼마냐면 100메가파섹이에요. 100메가파섹. 자, 그럼 이때는 허블 상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거리당 후퇴 속도잖아요. 100메가파섹 분의 100km/s인 거예요. 그럼 찍찍 그어지면 허블 상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시간을 돌려서 과거에는 얘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만약에 50메가파섹이라고 해볼게요. 50메가파섹일 때 얘는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후퇴 속도는 계속 100이었던 거예요. 그럼 허블 상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메가파섹 분의 얼마가 된다? 100km/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허블 상수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2km/s/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죠? 허블 상수는요. V는 HR이잖아요. H는 R분의 V잖아요. 자, 이게 등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 이 V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어떤 한 은하를 놓고 봤을 때 거리는 멀어질 거 아니에요. 얘는 일정하고요. 얘는 커져요. 그럼 허블 상수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자, 등속 팽창일 때 시간이 갈수록 허블 상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생각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V는 HR이에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외부 은하를 봤을 때 그 외부 은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한 점에 있다가 얘가 폭발해서 멀어져 간 거잖아요. 얘가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이 외부 은하가 여기 있는데 옛날에는 얘가 여기 있던 거예요. 얘가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쭉 멀어진 거예요. 얼마까지? 거리 R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쭉 일정한 속도로 0에서부터 얼마까지? R까지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0에서 R까지 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로 그 거리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얼마니까? HR이니까 이 HR의 속도로 얼마만큼 멀어진 거예요? R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얼마가 된다? H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등속 팽창일 때만 이게 성립합니다. 등속 팽창일 때 시간. 이거 뭐예요? 우주 나이예요. 우주 나이. 우주 나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블 상수분의 1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 등속 팽창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즉 시간이 갈수록
허블 상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작아져야만 나이가 증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의미 이해됐나요? 자, 요거는 뭐일 때? 그렇죠. 등속 팽창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등속 팽창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한 외부 운하를 봤을 때 이 외부 운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것을 등속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우주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우주의 나이는 지금 현재 대략 얼마냐면은요. 뭐 이것도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허블 상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약 138억 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우주의 크기예요. 자, 우주의 크기도 허블 상수로 구할 수 있어요. 허블의 법칙으로. 자, V는 HR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R은 H분의 V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저 외부 운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운하까지의 거리는 H분의 뭐예요? 그렇죠.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 자, 후퇴 속도는 뭐를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후퇴 속도의 한계라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외부 운하를 봅니다. 자, 이 외부 운하가 도망가는 속도가요.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은 우리한테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후퇴 속도 얼마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얼마가 된다고요? H분의 후퇴 속도가 C가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우주 크기 R은 H분의 C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예요. 뭐라고? 관측 가능한 우주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R은 H분의 C죠.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H분의 1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였죠? 이거 우주 나이예요. 우주 나이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아까 여기서 구해줬던 우주 나이 138억 년이죠? C니까 뭐예요? 138억 광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구한 우주의 크기는 뭐라고요? 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다.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다? 후퇴 속도가 광속인 곳까지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